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원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물인데 이것을 주택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 밖에 작은 빌라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 이하의 그런 비아파트들은 2024년도 이후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것들도 주택수에서 면제를 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지만 빌라에 대한 공급이 굳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에스크로제 도입은 사실 비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대사업자 지원은 할만하다. 지금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할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활성화를 시켰다가 중간에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임대인분들께서요.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준다고 한들 이거를 믿고 다시 임대사업자를 하실 임대인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후에 준공된 오피스텔 제외 추진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기존의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수 배제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배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정책도 솔직히 말해서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건드려야 될 정책들은 제초한 폐지라든가 임대차 입법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그리고 오피스텔 제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같은 것들 그리고 토지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으로 틀어막아 보려고 하는데 이 빌라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정말 주택수 제외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의 일정도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존 7월 18일 날 발표했던 그 공급 대책 에 대한 제가 이제 기존 방송에 7월 18일 날 발표된 그 공급대책 로드맵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으로 찍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 8월 달에 발표되는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도 공급에 주요하게 집중을 해서 정책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발표되었던 7월 18일에 발표되었던 재건축 재개발 이슈라던가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과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그런 공급 방안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일십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도 공급에 대한 그것도 제가 방송을 찍었거든요. 한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일십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도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안전진단 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한계와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2024년 1월 달부터 준공이 된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매수자들에게는 그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 일십 대책이 나왔을 즈음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빌라 대책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빌라 투자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서울 신축 빌라에 대한 준공과 인허가 착공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아예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전세가가 매매가 끌어올린다. 제가 계속해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세가와 매가의 갭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매매를 고려하시게 된다. 고민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선행지수라고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 아파트의 공급 감소가 전세가를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까지 같이 밀어 올리는 현상으로 실거주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임대차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급감을 하면서 지금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이문동, 휘경, 반포에 대단지 입주가 있어서 전세가 상방 압력이 훼손되면서 매매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하반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워낙에나 큰 단지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주지 않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공급의 물량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좀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 실적이 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치상으로 보지 않아도요. 저희는 워낙에나 여기저기 답사를 많이 다니고 차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주택 중개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주택 중개를 많이 했던 코로나 시점에는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한 블록 건너 한 블록을 지나가면 신축 빌라가 보일 정도로 정말로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사실 신축으로 짓고 있는 빌라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게 수치상으로도 비아파트의 공급 실적이 상당히 내려가 있다. 보시면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8%나 줄었다고 하고요. 상반기에요. 그리고 착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38.2% 줄어들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대신에 아파트를 찾는 추세가 짙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빌라, 비아파트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비선호도가 커지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안 사는데, 안 들어오는데 건물을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약 43%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비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물량을 공급해주는 그 물량의 주된 공급원이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지금 공급 실적도 없고 그리고 있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와 매가에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요번에 부동산 대책에 이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까지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시 대책 나왔을 즈음에 반드시 빌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폭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월에서 5월 달까지 빌라 준공이 58% 감소했고 착공 인허가도 46% 줄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하고 있고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2027년도까지는 정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아파트는 1년 만에 지을 수 없거든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없는데, 빌라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건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가장 최고이거든요. 근데 사실 선호도 면에서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도 같이 활성화해야지만이 되지만, 아무리 지금 요번에 부동산 정책에도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최단기 시공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발생한 이미지 쇄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이제 19주째 강세고, 전세는 심지어 6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빌라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빌라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대책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피스텔을 제외해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2024년 이후에 준공된, 그러니까 이미 일시 대책에 나왔거든요. 2024년 이후에 준공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에 양도세, 취득세, 그 종부세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일시 대책 때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를 60제곱 이하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 6억, 지방 같은 경우에 3억의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에 그런 세제 혜택을 주기는 할 것인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는 특례로 해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데, 사버리면 특례 혜택은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주택자들에게는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요번에는 비아파트를 사도 그런 특례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특별히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존 비아파트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신축으로 지금 건물을 많이 지어라 라는 건데, 이미 지어진 건물들로 유입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12만 채 사들여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플러스 그 이후에 지은 것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기존 주택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원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물인데, 이것을 주택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 밖에 작은 빌라들에 대한 것들도 물론 주택으로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 이하의 그런 비아파트들은 2024년도 이후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것들도 주택수에서 면제를 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지만 빌라에 대한 공급이, 굳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에스크로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에스크로제라는 것도 저희로 따지자면 뭐 당근같이 물건을 샀는데 당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당근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에스크로제도 또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바로 임대인한테 넣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돈을 우선 입금한 후에 다시 임대인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전세금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을 100%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에스크로제 도입은 사실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대사업자 지원은 할만하다. 지금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활성화를 시켰다가 중간에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임대인분들께서요.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자를 지원해준다고 한들 이거를 믿고 다시 임대사업자를 하실 임대인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임차인들의 신뢰도를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정부에 대한 임대인의 신뢰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비아파트를 비선호하지만 이제 임대인들조차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활성화를 충분히 하시려면 이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확신을 임대인들이 갖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 빌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일시대책에서는 특례를 제외하면서 그냥 12억이면 12억 에 대한 12억을 면제를 해줬잖아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면제를 해주는 거 없이 그냥 얻은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그대로 부여하겠다라는 게 계속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거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이후에 준공된 비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혜택을 적용한다면 특별히 의미 없는 정책이다. 이것도 7월 18일 날 발표했던 그리고 1월 10일 날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파트보다 1,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근데 임대인분들 빌라 전세 사기 원흉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사 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정책을 임대인분들이 믿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키던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던 이것이 계속해서 돼 나갈 정책일 것인가에 대해서 믿게끔 정부에서 해주셔야 되지, 또 이게 언제 정책이 바뀌어서 종부세 폭탄을 맞거나 다주택자가 본의 아니게 주택수가 아닐 것을 주택으로 떠 안으면서 이런 본의 아니게 전세 사기꾼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뢰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가구 1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가 되는데 소형주택 추가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무의미한 그런 정책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 가액이 15억 원이라고 치면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데 소형주택 추가를 구매를 하면 비과세 특례가 다 사라지면서 15억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 7월 18일 얘기가 나왔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정부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추진.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후에 준공된 오피스텔 제외 추진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기존의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수 배제,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배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2024년 일십 대책에 나왔던 대로 2024년 이후에 준공된 오피스텔에 대한 배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기존 주택까지 제외를 해준다면 정말로 좀 약간 그래도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 이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 방안인데 당장 2027년도까지는 공급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줘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도 솔직히 말해서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건드려야 될 정책들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초한 폐지라든가 임대차 입법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그리고 오피스텔 제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안전진단 면제, 지금 일시대책 때 나왔던 게 아직도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전진단 면제 같은 것들, 그리고 토제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내리기에는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으로 틀어막아 보려고 하는데, 이 빌라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정말 주택수 제외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종부세 면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도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이제 8월 달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관련돼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특히나 오피스텔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면제가 과연 이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